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한마음 아파트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신천지인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합숙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집에서 각자 사는데 모아보니 군락을 이루는 형태. 이건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한마음 아파트의 일반인 이웃 50여 명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감염병 위험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신천지 군락지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이런 곳에 거주했던 탈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정책국장 박향미 목사 연결을 해보죠.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집에 모여 사는 합숙소 형태와는 다르게 네. 이런 식으로 한 아파트에 따로따로 사는데 모아보면은 군락지처럼 돼 있는 이런 형태가 곳곳에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탈퇴자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예. 일단 그 신천지 교회 앞뒤로는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사는 합숙소 같은 게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여기에 오래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겠죠. 다 같이 모여서. 음흠. 그래서 뭐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호 시스템 중에 하나인 뭐 그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예. 또는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되는 서민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순서가 되면 그 자격 요건에 맞춰서 접수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티오가 생기면은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옮기는 거. 이번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월세가 25,000원에서 5만 원 전이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여기가 싸다더라.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그리로 하나하나 옮겨가는 형태. 네네, 그렇죠. 하하. 그래서 제가 그 제보 받았던 그 친구 근로자 아파트도 예. 한 달에 39,000원. 39,000원. 네, 보통 자취하고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도 요즘도 비싸죠. 뭐 20에서 25만 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10만 원도 안 되고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한 아파트에 많은 신천지인이 모여 사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이렇게 아파트 제공한다는 거 혹은 아파트를 알선한다는 게 포교에 이용되기도 합니까? 신천지 특성상 네. 초기 친분 쌓기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돼요.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는 네. 처한 뭐 이혼 여성이라든지 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업 여성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랑 룸메이트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 하면서 예. 그 아파트의 어떤 그 반경 안에 들어오고 나면 앞집 옆집 뒷집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포교하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아파트 제공, 아파트 알선을 포교에 이용하기도 한다. 제가 최근이죠. 아주 최근에 들은 그 제보로는요. 광주에 예. 한 서민 아파트에 15가정이 이혼 소송을 하고 10가정이 이혼을 했는데 이 이유가 이제 신천지 때문인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이런 데서 만나서 친분을 쌓고 한두 명씩 이렇게 포섭을 한 다음에 네. 제보하신 분의 집에 퇴근만 하면 집에 그렇게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생활을 잘하고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였던 거고 거기에 있던 부녀자들을 남편들에게 얼굴 아니까 네. 조심해라, 당신 부인도 신천지일지 모른다라고 알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거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어요. 이혼 소송. 자, 그 단체로 하여튼 뭐 이혼 소송이 이제 이웃들끼리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15가정이 소송을 하고 10가정이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예. 다른 일반인들이 일반 가정들이 내 부인이 또 빠지면 어쩌나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에 빈집이 생길 테고 네, 그러면 아주 또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신천지인들끼리 정보 제공을 서로 주고받아서 거기에 신천지인이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아파트에 신천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번 한마음 아파트 같은 군락지가 형성이 된다? 네네, 그렇죠. 그런 방법.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포교하기가 좋잖아요. 조직적인 사교 포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좋대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나도 가봐야 되겠네 하면서 옆에다 바람을 띄우는 바람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같이 가. 네가 가면 나도 갈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옆에서 밀어주는 거죠. 모여 살면 포교하기도 좋아진다. 네. 그러면 결국 두 가지가 다네요. 애초에 한 아파트를 정해서 신천지가 단체로 입주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포교를 점점점 해서 군락지로 커가는 경우가 있고 뭐 두 가지가 다 섞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네. 그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가 바로 이번 청평 같은 경우인데요. 청평이요? 청평이요. 거긴 또 뭡니까? 청평에 그 이만희 교주가 살잖아요. 예. 처음에 그 별장을 짓고 이만희 교주가 이제 거기에 와서 살 때, 전 내연이랑 같이 와서 살 때, 강원도 빌립지파에서 한 50명이 같이 이주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억짜리 땅을 사면서 이제 박물관을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 청평, 이 박물관 주변 청평으로 계속 이주를 해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한 집 두 집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사를 왔는데 목욕탕 사물함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가구가 지금 현재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또 모여 사는 경우. 예, 그리고 하나의 빌라에 지금 좀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몇 집이, 7집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 일반인들도 당연히 섞여 있겠죠? 일반인 그렇죠. 주민들도. 근데 그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도 또 살 수 있고, 이번 한마음처럼. 네네. 그러면 이 가격, 이 집이, 이 아파트가 이게 신천지인들이 많이 모여쓴다 그러면은 이사 가기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번 한마음 아파트처럼 군락을 이루고 사는 곳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몇 곳이나 될 거라고 추정하세요? 지금 대구에서만 한 10곳 될 거라고 하는데.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추정이 저희가 일단 가출자도 그 추정해서 연인원 2만 명으로 봐요. 예. 그리고 나는 강제개종 피해자야. 연대로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활동을 하고 사진전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2,000명이 넘었거든요. 5년 전에 젊은 친구들만. 근데 부녀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다 합숙소에만 사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음 아파트식의 군락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뭐 몇 곳이다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합숙소뿐만이 아니라 그 이혼했을 때 그 쉼터라는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구호 시스템을 그게 코스예요. 이용이 된다. 네네. 그런 제보를 또 받은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박혜인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박향미 목사로부터 이 한마음 아파트와 같은 군락 형태의 신천지 집단 거주지에 대해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